요즘은 이제 벼 손해평가합니다. 벼 그 나락입니다. 벼 손해평가 현장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이번에 배웠죠. 수량요소 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있는데 표본조사에 구간마다 이렇게 표본으로 그 4포기씩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자리 4포기의 길이를 재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1번부터 5번까지 다 길이를 재고 줄간격. 보통 줄간격은 30cm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4구간 이렇게 뭐 또 3구간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3구간,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4구간, 뭐 3000이면 5,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을 하죠. 이렇게. 무게 측정하고 함수율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조사서에다가 기재하죠. 근데 그거 먼저 조사하는 거 아니라 수확량 조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확 불능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건 이 농지는 수확 불능 농지인가요? 그래서 yes 또 no에서 표시를 해. 동그라미 아닙니다. n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고. 수확 불능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벼의 재현율이 몇 프로 이상? 65% 미만인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인데 어떤 이유로? 그렇죠. 포상하는 재해로. 그래서 포상하는 재해를 심사를 하는 거죠. 포상하는 재해를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렇죠. 농지, 심사니까 농지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지. 그래서 작물을 주물주물 만져본다 했으니까 작물의 상태.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벼가 자연재 쪽으로는 좀 피해가 좀 덜 하고요.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삭도열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입마름병, 흰잎 입마름병. 그 다음에 이삭에가 이제 세균성 벼 알마름병. 얘네들이 주로 많고요. 주의할 것은 이제 이삭도열병하고 그 다음에 그 이화명나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이화명나방을 우리가 보상하는 병충해가 아니죠. 그죠? 아니었잖아요. 7가지가. 나방이니까 우리가 충해에는 딱 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멸구하고, 벼멸구하고, 먹놀이 이제 2개밖에 없는데, 이화명나방도 이제 가끔씩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줄기를 뽑아봅니다. 이렇게. 이삭 있으면 이삭을 조심해서 쭉 뽑아보면 그 안에가 나방은 애벌레부터 시작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조그만 애벌레가 여기서 안에서 막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안에 줄기가 갉아먹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건 이화명나방이에요. 그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쭉 뽑아봤을 때 이제 도열병도 뭐 이삭에서 바로는 이삭도열병, 뭐 또 잎에서 병반이 발생하면 잎도열병, 도열병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르신 분들은 이삭도열병이네, 잎도열병이네, 마디도열병이네 이런 것은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자격증 따고 현장에 가셨을 때, 얘는 마디도열병이다. 이게 줄기에가 마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마디가 또 까맣게 갈변돼 있으면 마디도열병이에요. 그럼 이제 마디가 이제 박살나게 되면 그 위로는 양분 공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삭이 튼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삭이 튼실하지 못하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겠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항상 조사할 때 벼를 이렇게 밑으로 쓱 쓸어서 한번 밀어봅니다. 밀어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이파리들이나 줄기들이 갈변하고 있어요. 말라준 거. 밑에 밑에 쪽에서. 얘네들은 이제 문고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잎집 무늬 마름병이라고도 불러요. 얘네들은 이제 포기간 간격이 좁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양을 할 때 포기 수를 많이 잡고 이렇게 이양을 하게 되면 분할이 크다 보니까 공기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잎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잎진무늬 마름병은 보상하는 재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충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방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거 보상하지 않는 게 이번에 제가 가서 관찰된 게 잎진무늬 문고병, 잎집무늬 마름병과 그 다음에 이화명나방 이 2가지는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계약자분들이 병 같은 경우는 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이렇게 방제를 했어야 맞고 그 다음에 잎진무늬 마름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양 때 좀 많이 잡지 않고 적정량을 잡아야 되는데 수확량을 늘리고 싶으면 아무래도 그러겠잖아요. 좀
좀 모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좀 여러 개를 잡아서 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쯤이 마른병, 문고병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께서 농사 짓다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농사 짓고 수확량을 좀 많이 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찰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하는 제도 꼭 확인해야 되지만 자격증 따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따시면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보고 현장 가서 처음에는 이제 경력자하고 현장을 나가셔서 보면서 이제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계약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문고병이 왔다. 사장님 이거 문고병입니다. 이거 보상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거기에가 문고병도 있고 도열병도 있으면 문고병 같은 경우는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이번에 수확량을 좀 많이 내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좀 이런 병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겠죠. 대신 이걸로 인해서 수확 줄어든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보상 처리할 거예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이건 보상 안 해줍니다. 당연히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애둘러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동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면 계약자하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아주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제 황금들녘이고 올해는 수확량이 다들 좋아요. 수확량이 좋고 보통 한 마지기 그러면 몇 평이냐면 논 같은 경우는 200평을 이쪽 지역에서는 한 마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넉섬 440kg 정도, 넉섬 정도 이제 수확을 하고 계시죠. 한 마지기면 200평이니까 면적으로는 660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막 많이 낸 분들은 닷섬까지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확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병이 와서 이게 이삭 출수라면은 뭐 이삭 패는 시기를 출수라고 하고요. 출수기는 그런 이삭들이 논에서 몇 프로 이상. 그렇죠. 가로놓기 좀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나오면 또 그것도 틀리신 분 계셔요. 봐보십시오만 분명히 틀려요. 이거 65%? 70인데. 그래서 이거 65%에 그냥 막 목이 맨 거죠. 경작불능도 65%, 기준이 65%잖아요. 수학불능도 65%, 출수기도 65%막 이제 헷갈려. 65, 70? 아니야, 이거는 65야.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65로 딱 쓰고 나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70이더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출수기 때 이렇게 이제 이 세균성표 알마리병 오게 되면은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쭉적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피해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하니 불 때 이렇게 그 이삭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삭의 각도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좀 방정맞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어요. 술렁술렁 흔들리는 게 아니라 술렁술렁 흔들리는 건 이삭 상태가 아주 좋다. 근데 방정맞게 흔들리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피해율이 상당히 높아요. 피해율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삭 하나를 집어서 밑에서 포기를 하나 집어서 밑에서 흔들어 봐도 살랑살랑 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피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삭이 알곡이 없으니까 뭐 가볍게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방 우리가 또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 복습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69쪽에 있는 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하시게 되면 벼 배웠고 밭작물 배우셨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밭작물 중에서도 지금 이 전 시간에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그쵸?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밭작물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양, 고옥, 감감감, 차, 콩, 팥, 양배추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늘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었고, 그런데 얘는 밭작물은 밭작물이 맞아요. 밭작물인데 얘는 어떤 거냐, 수확량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얘네들이. 그래서 뭘로 하냐면 고추 같은 거 수확량 조사를 하면, 고추는 지금도 따고 계신 분 계십니다. 지금도 눈 맞으면서 고추를 따서 잡순 분도 계세요. 농사 잘 지신 분들.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수확량을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들.
수확량을 측정해서 고추 같은 경우는 한 번 따, 두 번 따, 세 번 따, 네 번 따 계속 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수확량을 이렇게 산정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뭘 했냐면 생산비, 혹시 고추 일과목 공부하셨나요? 네, 그렇죠. 생산비 있죠. 생산비는 이제 뭡니까, 처음에 준비할 때 들어가는 준비기 생산비도 있고, 생장기 때 필요한 생산비도 있고, 수확할 때 필요한 수확기에 필요한 생산비도 있는데, 보험회사는 준비기에 해당되는 생산비와, 그쵸? 그 다음에 생장기, 키울 때 들어가는 생산비 이 두 가지만 보험에 걸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고추 농사 뭐 1000평 지으면 1000평이면 3300제곱미터죠. 3300제곱미터 지으면 돈이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수확비 빼고 다 키울 때까지, 즉 수확하기 직전에 수확 다 하려고 할 때까지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그걸 보험에 거는 걸 생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수확기 때 필요한 생산비는 빠진다는 것은 뭐 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이제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배추, 무, 파, 김장 세트. 김장할 때 이거 넣으시죠. 그 다음에 당근, 색깔 좀 넣고, 당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시금치 김장에다 좀 넣나요? 안 넣죠. 각시가 김장할 때 미리 시금치를 삶아서 먹여야 돼. 힘내라고. 그쵸? 그래서 시금치. 그 다음에 김장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드니까 단호박. 구멍 빵 뚫어갖고 속에 빼고 뭐 있죠. 막 이거 뭐 전복에 뭐 넣어가지고 각시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각시가 이제 좀 덜 서운하고요. 그래도 조금 각시가 좀 찡하고 있을 때 같이 밖으로 나가서 뭐 차 한잔 하는데 무슨 차 먹으라고 그러세요? 매일 차를 먹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보험금 공식을 써드리고 이 보험금 공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조사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보험금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이 공식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고추는 많이 보셨어요. 지나가면. 그래서 고추 보험금. 고추는 무슨 보험금이에요? 생산비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이러한 공식으로 보험금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보험 기간 동안에 보험금이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또 2번 나갈 수도 있고, 3번 나갈 수도 있고, 4번 나갈 수도 있고, 5번 나갈 수 있나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물론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피해가 그만큼 적을 때는.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어떻게 하냐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해요. 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냐면 처음에 1000만 원의 보험을 걸었는데 100만 원 보험금 받았으면 이제 보험회사가 책임질 것을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뭐라고 쓰냐면 보험 가입 금액, 여기다가 이거 밑에 할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처음에 했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마이너스 기 발생한 지급 보험금을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신고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내역을 봤더니 100만 원 보험금 받았다. 그러면 얼마부터 이제 900만 원 남았어요. 그거에서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경과 비율. 경과 비율 설명드릴 겁니다. 경과 비율은 그냥 참고로 사고가 났을 당시에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냐라는 비율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자, 이 농사를 짓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정식, 고추는 정식이에요. 즉, 고추 씨앗을 키워서 이제 뭐가 나오잖아요. 모종이 나오면 그걸 옮겨 심는 걸 우리는 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식하고 한 10일째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때 고추가 죽었다 이거죠. 태풍이 하고 다 쓰러져서 죽었다. 부러졌다 이거예요. 고추가. 그랬을 때 초기에는 생산비가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며칠까지냐면 고추는 보통 석 달, 열흘 공을 들여야만이 고추, 홍고추를 딸 수가 있거든요. 100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 생장일수라고 그래요. 표준 생장일수.
아하, 표준 생장일수 하니까, 야, 이거 무조건 표준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90일 만에 수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100일 만에 수학하신 분도 계실 거고, 105일 만에 수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 표준 생장일수는 경과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과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100일 동안 키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한번 봐봐요. 날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정식을 해요. 정식을 해서 이렇게 쭉 이제 100일째까지 쭉 가겠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뭐 이제 투입된 생산비의 비율이에요. 여기는 생산비의 비율,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생산비의 몇 프로 정도 생산이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0일 정식하고 여기가 10일째 되는 날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즉 100일째 되는 날 생산비는 얼마 들어가냐면 100%가 들어갔어요. 생산비가 100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키울 것만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생산했으니까 이제 수확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수확하니까 수확하면서 생장기 생산비는 회수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만 설명을 드리면 정식을 했을 때 정식하고 10일째 되는 날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10일이니까 60% 정도? 60% 정도 생산비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때와 100일째 때 사고 터졌을 때 생산비가 들어간 것은 다르겠죠. 들어가는 금액이. 그래서 사고가 언제 났냐에 따라서 생산비, 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생산비가 몇 프로 투입됐냐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 정식할 때 이 고추 농사를 질 때는 미리 생산비의 총 100% 중에서 일정 부분이 미리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를 사야 되고 땅도 빌려야 되고 농기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농약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고추 농사를 짓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한다고 해서 이 정식할 때 얼마만큼의 총 생산비에 얼마를 미리 써버려요. 준비하는 자금으로 쓰는 걸 우리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해요. 계수. 야, 총 생산비 100% 중에서 준비할 때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몇 프로는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방법에 보게 되면 55.7%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약관이 이제 참 죄송합니다. 약관에는 21년도 작년도 약관, 올해 약관이죠. 올해 약관에는 이제 0.1% 빠져가지고 55.6% 그럽니다.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기본소득 아무리가 이제 확정될 거니까. 지금 현행 약관에서는 55.6%, 업무 방법에는 55.7%예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겠다. 그냥. 어차피 기본소 나오면 정해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에서 이 8글자를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이 계수가 다 품목마다 달라요. 브로콜리 50.9%예요. 처음에 농사 질 때. 얘는 55.6%, 뭐 7%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그냥 한자로 쓰자. 그래서 알파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알파 그러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예요. 그러면 고추 알파는 얼마예요? 그럼 55.7%. 약관에는 55.6%예요. 브로콜리의 알파는 얼마예요? 그럼 브로콜리는 50.9%야.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 이걸 그냥 길게 쓴 것보다 고추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얼마야? 그러면 약관에는 55.6%, 법방에는 57%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다 우리가 다 그걸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얼마야? 그럼 50.9%.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이게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브로콜리 알파는 얼마야? 그러면 50.9%야. 이렇게 얘기해 주십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로콜리도
키워서 옮겨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농사를 짓게 될 때는 내 땅이어도 땅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땅을 다른 작물을 심었으면 그러잖아요. 또 브로콜리 심으려면 또 다른 데다 내가 그놈을 땅을 빌려서 임차를 주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 다 임차료, 농사하는 농기구, 농약값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가는 게 준비기, 생산비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과 비율은 자 사고가 정식하고 10일째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식하고 50일째 사고 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이 농지에 100% 투입되는 데는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100일째 되는 날은 이 농지에 처음에 약속했던 보험 가입 금액이 100% 투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여러 번 이야기하죠.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경과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정식하고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들어갔냐면 고추가 만약에 55.5방 들어간다면 7%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0.557. 이제 개수로 하면 55.7%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플러스 이제 55.7이니까 나머지 얼마 있어요? 44.3%. 그죠? 44.3%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처음에 557만 원을 준비할 때 농사비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았다고요? 443만 원이 남았다. 이걸 이 숫자로 어떻게 표기하냐 하면 1 마이너스 알파 하면 443만 원이에요. 그죠? 1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50.7이라고 했잖아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 0.557. 이 말은 뭔 말이에요? 0.443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예를 며칠간 써야 되냐라고 했어요. 고추는 표준 생장이 뭐냐면 100일, 석 달, 열흘간을 키워야 홍고추, 빨간 고추를 땁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여러분들 김장할 때. 지금 김장 시즌이고 다가오죠.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즌. 그죠? 네, 김장 시즌. 아, 좋아하시구나. 김장을. 많이 하세요. 100포기씩.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생장 일수 얼마 정도 키워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뒤에 이제 있는 거고 설명드리는데 이제 하나만 개요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 이 고추는 100일 정도 키우면 수확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기는 뭐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수확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얼마를 키워야 되냐면 130일을 키워야 됩니다. 130일. 이걸 이제 표준 생장일수라고 하는데 계산이 귀찮으니까 브로콜리는 잠깐 쉬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두 가지 사례 볼까요? 10일 때 사고 난 것과 50일 때 사고 난 것, 즉 계약자는 지금 정식할 때는 이미 1,000만 원이라면 557만 원을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443만 원이고 며칠 쓰라고요? 100일 쓰라고 그랬어요. 100일. 농약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비 오기 전에 농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만 해요. 고추가 병충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10일째 사고 나면은 이분이 이 농지에다가 투입된 생산비 그건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거 한도 내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거 한도 내에서.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입했으니까 이 경과비율이 없어지면 1,000만 원에 몇 프로 피해났어요? 라고 하면은 돈이 투입되지도 않은데도 보험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넣으면 이익 보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농지에 돈이 얼마나 투입됐나를 알기 위해서 경과 비율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경과 비율이고 암기만 하시지 말고 얘는 써야 되겠구나 하고 문제 푸실 때도 오호 이때 사고 날 때 이거 생산비 얼마 들어갔을까? 나도 궁금하네. 뭐 이렇게 이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사고가 날 때 생장일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일수는 뭐라고 쓰냐면 정식일 있죠. 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이제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릴 거죠. 일까지 경과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말은 길어도
간단하잖아요. 자, 정식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했어요. 정식을. 5월 1일 날. 그러면 5월 10일 날 사고 타다 며칠 걸렸어요, 지금? 정식이 안 나서 10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식일부터예요. 부터는 정식일 포함되거든요. 그쵸? 그렇으니까 만약에 10일이다. 그럼 만약에 출제자는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거 주면 또 싸매. 초일 산입이네, 불산입이네, 민법을 봐라, 마라,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봐라, 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때의 생장일수의 정의를 쓰시오. 그러면 생장일수란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합니다. 라고 쓰시면 합격이란 얘기예요. 또 그냥 시험 문제에서 생장일수 10일 이렇게 줘요. 그냥 생장일수는 10일입니다. 라고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표준 생장일수 100일인데 10일째 된 날 사고 나면 이 집에 이 농지, 고추 농지에 돈이 생산비 얼마 투입돼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얼마 투입됐어요? 그냥 사례로 557만 원 들어갔고, 그렇죠? 플러스 443만 원 남아서 이거 100일 쓰라고 했는데 10일 썼으니까 10%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얼마? 44만 3천 원이 들어가서 총 이 금액이 지금 농지에 뿌려졌다. 보험회사는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한다라는 뜻이 경과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경과 비율이라는 것은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이득 금지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것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